네, 안녕하세요. Continual Learning in Time Series Forecasting에 대해서 발표할 서혜빈 석사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Continual Learning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와 오늘 설명드릴 두 개의 논문, DualNet, 그리고 Learning Fast and Slow for Online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al Learning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 왼쪽 하단 그림과 같이 스탠다드 러닝입니다. 이는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흔히 배치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새 데이터가 생기면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여 높은 학습 비용을 초래하고 전체 데이터가 항상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인크리멘털 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 모델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컨티뉴얼 러닝과 조금 다르게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도 기존 데이터를 반드시 다시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catastrophic forgetting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이란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된다는 그런 망각 문제입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과거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도 기존 지식을 유지하고 과거 데이터에 대한 그런 망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이 많이 설계되어서 컨티뉴얼 러닝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과거 태스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컨티뉴얼 러닝의 핵심 과제로는 스테빌리티, 이미 학습한 내용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플라스티시티, 새로운 데이터를 빠르게 적용하는 능력,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 기법에는 굉장히 많은 설계 방식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 리플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리프레젠테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기반의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컨티뉴얼 러닝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알고 가야 될 중요한 개념인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란 태스크가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방식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하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태스크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태스크는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것, 두 번째 태스크는 딸기와 복숭아를 분류하는 것과 같이 각 태스크는 독립적이고 이렇게 태스크 아이디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이 이런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을 진행할 때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먼저 태스크 아이디를 확인하고 태스크 1이라면은 사과와 바나나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하겠구나. 만약에 태스크 2라는 아이디가 들어오면 이 복숭아와 딸기를 분류하면 되겠구나. 라고 모델이 인지하게끔 한 후에 각 태스크에서만 올바른 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태스크 아이디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 내에서만 올바른 분류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인데요. 이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는 같지만 도메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사과와 바나나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는 똑같지만 첫 번째 태스크는 이제 어두운 조명, 두 번째 태스크는 밝은 조명인 것처럼 새로운 도메인에서 학습을 할 때 기존 도메인에서 학습한 정보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도메인에서 학습한 정보가 유지되지 않는 트랜스퍼 러닝과는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인데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구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먼저 이런 사과와 바나나 데이터가 입력받게 되면은 이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태스크 2에서는 이 사과와 바나나를 분류하는 그런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딸기와 복숭아를 추가적으로 잘 분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앞으로 모델이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학습하였던 이 클래스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어떤 클래스에 분류될지 모델이 학습하는 것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시리즈에서의 컨티뉴얼 러닝은 어떨까요? 타임 시리즈에서는 보통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할 때 태스크 프리, 태스크 어거노스틱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딸기와 바나나와 같이 그런 사과 이미지에 있어서 분류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류 같은 경우에서는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시계열에서는 보통 태스크의 개념이 없거나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데이터 분포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태스크 라벨과 태스크 바운더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드리프트를 감지하고 적응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태스크 프리 어프로치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손실 분석을 활용해서 태스크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저절로 감지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태스크 경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모델이 학습 중에 데이터 드리프트를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설계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 프리 어프로치는 태스크를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새로운 태스크를 자동적으로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태스크 전환을 모델이 스스로 감지하면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망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시계열 예측에서 컨티뉴얼 러닝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해결을 위한 연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리귤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또는 리플레이스 베이스드 기법을 딥러닝 기반 시계열 모델과 결합하여 많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시계열에서 태스크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힘입어 태스크 프리 컨티뉴얼 러닝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 환경에서 컨티뉴얼 러닝 모델이 태스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기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물학적 학습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간이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과거의 지식을 활용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컨티뉴얼 러닝에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이제 메타 러닝 방식으로 구현하여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두 가지 논문 모두 이 생물학적 학습 기법을 적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에 인간의 생물학적 학습 기법을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이 Complementary Learning System Theory인데요. 인간의 기억 형성과 학습이 두 가지 보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신경과학적 이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해마, 빠르고 개별적인 단기 기억을 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피질, 상대적으로 느리며 장기 기억을 담당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두 개 부분이 상호작용하면서 fast and slow learning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CLSER, 듀얼넷, DGR 등에서도 이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마는 빠르게 정보를 저장하지만 이 기억은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빠른 적응 역할을 하고 있고, 신피질은 새로운 정보를 바로 저장하지 않고 해마에서 저장된 기억을 반복적으로 리플레이하여서 점진적으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패턴 학습을 하는 슬로우 러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 러닝과 슬로우 러닝을 결합해요. 모델이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기존의 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앞서 설명드릴 두 개의 논문에서 이 CLS 티오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평가지표와는 다른 좀 더 독특한 평가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워드 트랜스퍼입니다. 백워드 트랜스퍼는 파이널 퍼포먼스에서 초기 이니셜 퍼포먼스를 뺀 형식으로 퍼포먼스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나중 태스크 학습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스크 1에 대해서 막 성능 평가를 했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그 모델이 점진적으로 새롭게 계속 들어오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맞춰서 계속 학습을 해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스크 1에 대한 그런 정보가 forgetting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태스크 1을 아직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좋게 잘 기억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태스크 1 외에도 다른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했던 그 모델에 대해서 다시 태스크 1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백워드 트랜스퍼입니다. 이에 반면에 포워드 트랜스퍼는 초기 성능에서 랜덤 퍼포먼스를 빼는 형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이전 태스크 학습 경험이 새로운 태스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성능 지표입니다. 이전 태스크 A를 학습한 상태가 새로운 특정 태스크를 학습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즉, 새 태스크에서 보이는 초기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forgetting ratio라는 건데요. 특정 태스크의 초기 성능에서 최종 성능을 뺀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인 듀얼넷 Continual Learning Fast and Slow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넷은 이제 CLS Theory에서 영감을 받아 두 개의 학습 시스템을 분리하여 동작하는 Continual Learning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Fast Learner는 Supervised Learning 기반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Slow Learner는 Self-Supervised Learning 기반으로 일반적인 representation을 학습합니다.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상호작용하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을 완화하고 knowledge transfer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스크-free continual learning 환경에서도 학습을 해봄으로써 태스크 아이디 없이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는지까지 실험을 해본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연히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연속학습 환경에서 기존 그런 모델들이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빠른 학습과 느린 학습을 모두 포함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지만 이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 학습과 태스크별 학습이 충돌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 논문은 태스크 아이덴티파이어 없이도
효과적인 적응을 하며 망각을 완화하고 일반화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논문은 CLS 이론을 모방한 새로운 Continual Learning Framework를 제안했다는 점, 일반적인 Representation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을 효과적으로 분리했다는 점, 슬로우 러너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학습을 해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패스트 러너가 필요할 때만 쏙쏙 적응을 해서 학습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존의 그런 어댑테이션 방법과 달리 듀얼넷의 패스트 러너는 이미지 자체에서 적응을 수행해서 태스크 식별자가 굳이 필요 없다는 점을 좀 더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듀얼넷은 앞서 말했듯이 슬로우 러너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으로 일반적인 표현을 학습을 하면, 패스트 러너는 이제 연속적으로 도착하는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해서 학습된 정보를 슬로우 러너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학습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단계에서는 이제 과거 메모리에 있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목표를 최적화한다는 점, 이 슈퍼바이즈 러닝 단계에서는 새롭게 도착하는 레이블 데이터가 있다면 이 패스트 러너가 이 슬로우 러너가 학습한 일반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이 새롭게 도착하는 샘플에 대해서 적응을 빠르게 하고 손실을 역전파하는 그런 학습 단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데이터 분포가 갑자기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존재하고요. 이 논문은 이제 태스크 어웨어 세팅과 태스크 프리 세팅에서 모두 진행을 했는데, 태스크 어웨어 세팅이라는 것은 각 태스크마다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다는 그런 세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태스크 프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되더라도 공유된 단일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태스크 프리 세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듀얼넷은 학습을 돕기 위해서 에피소딩 메모리를 사용해서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리플레이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슬로우 러너는 태스크의 독립적인 일반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표준 백본 네트워크로 정의되고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는 바로 트윈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메모리에서 미니 배치를 랜덤 샘플링한 뒤에 일반적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해 두 개의 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입력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구하고 대각 성분을 1에 가깝게 하여 정보를 유지하고 비대각 성분은 0에 가깝게 하여서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손실함수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는 루커헤드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GD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K번의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가중치와 업데이트된 가중치 사이에서 학습률을 토대로 보관하여 최종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스트 러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패스트 러너는 슬로우 러너의 그런 일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태스크별로 조정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eature adaptation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슬로우 러너는 태스크의 독립적인 특징 표현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러너가 태스크에 맞게 특징을 조정하는 그런 게이팅 마스크 역할을 하는 반환계수를 CNN 레이어를 통해서 생성을 하면 이제 각 레이어에서 슬로우 러너의 특징 표현에 대해서 픽셀 단위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적응 표현을 출력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어댑티브 피처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피처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입력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는 이제 새로운 입력 데이터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딕 메모리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면서
모델이 기존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에피소딕 메모리에 저장된 과거 입력 데이터에 대한 손실, 그리고 패스트 러너가 과거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망각을 줄이고 지식이 부드럽게 전이되도록 하는 이런 그런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사용해서 이미 이전 예측된 확률 분포와 현재 예측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 세팅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미니 이미지넷과 코어 50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스플릿 컨티뉴얼 러닝 벤치마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태스크는 원본 데이터셋에서 5개 클래스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스크 어웨어 시나리오와 태스크 프리 시나리오 두 가지로 사용을 하였고요. 최종 평가 지표로는 최종 정확도, 망각 측정 시 학습 정확도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은 듀얼넷을 다양한 그런 컨티뉴얼 러닝 기법과 비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경험 재생 기법인 ER을 사용하였고, 또한 DER++라고 이런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 방식을 확정하여 소프트 라벨에 L2 로스를 추가한 기법을 사용하였고, 컨텍스추얼 텍스트 네트워크스라고 이제 온라인 태스크 인식 설정에서 최신 소타 모델인 CTN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로는 슬로우 러너는 이제 레즈넷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였고, 패스트 러너는 이제 슬로우 러너의 리지듀얼 블록 개수와 동일한 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포함한 그런 CNN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에서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커헤드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였고, 태스크 어웨어 설정에서는 태스크당 50개의 샘플을 저장하는 이런 링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였고, 태스크 프리 설정에서는 클래스당 100개의 샘플을 저장하는 그런 리저버얼 버퍼 메모리, 랜덤 샘플로 이제 데이터 유지를 사용하는 그런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니 배치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에피소드 메모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n번 반복 학습을 수행해서 일반적인 표현 학습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태스크 어웨어 세팅과 태스크 프리 세팅에서 모두 듀얼넷이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제 다른 그런 목적 함수와 최적화 함수를 사용을 해봤는데, 모두 이제 바로트윈 로스와 루커헤드를 사용했을 때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어웨어 세팅에서 이제 메모리 개수 실험도 해봤는데, 메모리 개수가 50개일 때와 100개일 때, 그리고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제 accuracy 측면에서는 이제 20 iteration일 때 메모리 100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 컨티뉴얼 러닝 세팅도 이제 전체 샘플 중에 몇 퍼센트 라벨을 제공하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성능 평가도 진행을 해봐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듀얼넷 같은 경우에는 CLS 시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듀얼넷을 제안하였고, 슬로우 러너와 패스트 러너라는 두 가지의 핵심 학습 모듈로 구성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는데요. 슬로우 러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스크 독립적인 그런 제너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브랜치고, 패스트 러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올 때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처 어댑테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벤치마크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듀얼넷의 효과를 입증하였고, 다양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슬로우 러너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적절히 관리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Learning Fast and Slow for Online Time Series Forecasting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시계열 시나리오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CLS Theory에서 영감을 받아서 Fast and Slow Learning 네트워크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FSNet의 설계 목적은 온라인 예측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빠른 적응과 장기적 기억에 대한 균형 조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패턴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SNet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FSNet도 Fast and Slow Learning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 Fast Learning을 위해서는 이제 Layer Wise 어댑터를 두어서 각 층의 파라미터를 빠르게 조정해서 최근 들어오는 그런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슬로우 러닝을 위해서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활용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선 듀얼넷과 다르게 슬로우 러너, 패스트 러너를 독립적으로 두는 그런 투 브런치 전략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런 네트워크 안에 패스트 앤 러닝 요소를 두어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적응하면서도 기존의 패턴에 있지 않는 강건한 온라인 타임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온라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배치 러닝 세팅 기반인데 이 배치 러닝 세팅이라는 것은 전체 학습 데이터가 사전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실제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스트리밍 형태로 도착하며 입출력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면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딥러닝 모델은 배치 트레이닝 시에는 여러 에포크 동안 이제 미니 배치를 활용해서 학습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세팅에서는 이런 그런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딥러닝 모델들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정보를 쉽게 잊어버리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논문은 이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컨티뉴얼 러닝 문제로 재정의하였고 기존 컨티뉴얼 러닝 접근법들을 시계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여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열 적용에 대한 기존 컨티뉴얼 러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계열은 태스크 디피니션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각 태스크가 명확하게 정의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태스크 인크리멘털 러닝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각 태스크가 서로 다른 클래스를 학습하고 서로 독립적인 그런 태스크라는 점에서 태스크는 굉장히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이 바나나, 사과, 복숭아, 딸기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범위가 굉장히 고정적입니다. 이 안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출력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고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이런 이미지 예시와 다르게 고정된 태스크 형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출력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출력값이 컨티뉴어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출력 범위가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넌스테이셔널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열에서는 새로운 출력 분포가 등장해도 이를 새로운 태스크로 간주하는 것이 어렵고 특정 지점을 태스크 변화의 경계로 삼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템포럴 디펜던시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데이터가 스트리밍 형태로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근데 이 와중에 연속된 샘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연구된 컨티뉴얼 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태스크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 분포가 변화하는 non-stationary environment를 가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은 보통 태스크 간의 전환이 명확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시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분포가 서서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처리하는 것은 기존 컨티뉴얼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재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은 과거 태스크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시계열에서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컨티뉴얼 러닝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태스크에 대한 샘플을 단순히 저장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계열 특성상 예전 태스크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전의 경험, 반복되는 그런 이전의 경험을 활용해서 새롭게 변형된 패턴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논문은 온라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태스크 프리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길이의 시계열 윈도우를 입력하면 다음 h개의 미래값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태스크 프리 세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기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간의 전환 정보가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FSNet은 태스크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태스크 경계를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동으로 태스크를 감지하고 학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Net에서는 태스크 개념을 Locally Stationary Segment로 정의해 국소적인 영역에서 분포가 일정한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의 예측을 개별적인 학습 태스크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FSNet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자면 이 FSNet은 이제 TCN 기반으로 패스트 러닝과 슬로우 러닝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레이어별로 존재하는 어댑터로 각 계층에서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적응 개수를 생성하고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레이어별로 가중 취업 피처 맵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다른 요소는 메모리로 특정 패턴이 다시 나타날 경우 기존의 적응 개수를 재사용해서 빠르게 학습하는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Retrieve, Adaptation, Update 순서로 FSNet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Fast Learning 메커니즘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력 데이터는 Dilated Convolution 레이어를 통과해서 피처 맵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백프로파게이트 단계에서 T시점 L번째 층의 피처 맵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각 레이어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입력으로 받아서 adaptation coefficient를 생성하게 되고, 이 adaptation coefficient는 가중치 변환계수와 피처 변환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adaptation coefficient를 기반으로 각 계층의 가중치 및 피처 맵을 동적으로 변환하여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패스트 러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말한 이 adaptation coefficient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백프로파게이트 단계에서 그레디언트가 개선되면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EMA를 만들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EMA는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 그레디언트 EMA를 입력을 받아서 코에피시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레디언트 EMA가 업데이트 되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 EMA를 입력으로 이 청킹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댑테이션 코에피시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어댑터는 2 레이어 계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MLP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EMA를 이 어댑터에 넣게 되면은 이를 청킹하고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해서 적응 계수를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킹 오퍼레이션은 먼저 그레디언트가 입력이 되면 이를 벡터화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크기의 청크 D개로 나누게 됩니다. 각 청크를 원래 그 첫 번째 레이어의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된 것을 받아서 이 어댑터의 두 번째 레이어의 가중치 행렬과 곱해서 최종 적응 계수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킹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댑테이션 코에피션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생성된 적응 계수를 기반으로 메모리에서 가장 유사한 적응 계수를 리트라이브하게 되는데요. 항상 메모리에서 적응 계수를 리트라이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EMA 방식으로 이를 업데이트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EMA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더 비중을 주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레디언트 EMA, 두 번째는 현재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레디언트 EMA입니다.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 EMA 간의 유사도 측정 후에 이 두 개의 유사도가 특정 인계값보다 낮으면 메모리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0.75를 인계값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 EMA 간의 유사도가 마이너스 0.75보다 낮을 경우 메모리를 활용해 검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유사도가 높을 경우에는 메모리 리트라이브를 생략하게 되고 기존 적응 계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존 적응 계수란 과거에 0.9 정도의 비율을 두는, 즉 과거에 좀 더 비중을 주는 형식의 그레디언트 EMA를 뜻합니다. 어쨌거나 이때 메모리에서 리트라이브 되거나 기존 적응 계수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나온 적응 계수에 대해서 이를 바로 어댑테이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어댑테이션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구한 적응 계수에 대해서 이 메모리를 기반으로 이 메모리에서 가장 유사한 K개의 메모리 항목을 선택해 가중합을 수행해 적응 계수를 보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attention calculation, top case selection, 그리고 retrieve 공식을 통해서 메모리 항목을 선택해서 가중합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EMA 방식으로 이 retrieve된 이 적응 계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EMA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한 적응 계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피처 어댑테이션과 이 웨이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웨이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중치를 적응 계수를 사용해서 조정을 하고, 피처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가중치를 사용해 이전 출력과 합성 값을 수행해서 피처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슬로우 러닝 메커니즘인데요. 메모리 업데이트 과정에 슬로우 러닝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최종적으로 피처 웨이트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EMA 방식으로 업데이트한 현재 적응 계수를 기반으로 메모리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업데이트 방식도 EMA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메모리 정교화를 통해 익스플로딩 방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는 각 레이어별로 존재하는데요. 각 레이어마다 32개의 메모리 슬롯이 존재하고 각 슬롯은 D차원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티뉴얼 러닝의 경우 수천 개의 샘플을 저장하지만 FSNet은 단 32개의 슬롯으로 비슷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메모리 용량은 L 곱하기 32 곱하기 D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리얼 데이터셋과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ETT 시리즈, 그리고 ECL, 웨더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셉 드리프트 적응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생성을 하였고, 갑작스러운 개념 변화 및 반복성을 나타내는 S-abrupt, 그리고 점진적인 개념 변화 및 재발현을 나타내는 S-gradual,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abrupt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모델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합성하였고, 1차 자기회귀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합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gradual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변화 및 반복 패턴에 대한 적응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합성되었고, 각 구간의 마지막 20%는 이전 구간과 새로운 구간의 혼합 패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온라인 TCN을 사용하였고요. Experience Replay라고 과거 샘플 저장 후에 재학습하는 방식, 그리고 MAR이라고 Experience Replay 중에 잊혀지기 쉬운 샘플을 우선 재학습하는 방식, 그리고 DER++라고 다크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는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의 노울레지 디스틸레이션을 추가한 방식, 그리고 태스크 프리 컨티뉴얼 러닝 방식으로 태스크 경계 없이 개념 변화 감지 및 정교화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최신 시계열 예측 모델인 인포머까지 이렇게 6가지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세팅으로는 모델 평가를 위해 별도의 테스트셋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어큐뮬레이션 에러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온라인 학습 설정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표로는 큐뮬레이션 민 스퀘어 에러, 그리고 큐뮬레이션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하였고, 성능 평가 방식으로는 위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수렴 속도, 그리고 재발현 패턴 학습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요. 굉장히 종류도 다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FSNet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포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이 성능이 저하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TCN 기반 FSNet이 인포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렴 속도 같은 경우에도 FSNet이 다른 모델보다 초기 학습 및 컨셉 드리프트 이후 빠르게 수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합성 데이터인 S-abrupt 같은 경우에서 재발현된 패턴을 신속히 재학습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리에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블리에이션을 진행했는데 이제 기본 구성인 레이어별로 32개의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메모리 크기를 128로 확장한 방법, 그리고 어댑터만 사용하고 메모리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어댑터와 메모리 모두 제거한 네이브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럴지 메모리가 아무래도 대부분 데이터셋의 성능을 향상하긴 했지만 이제 FS넷이 메모리와 어댑터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반복성과 급격한 변화 모두에서 다 적절하게 그래도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 메모리인 경우에는 반복 패턴이 명확한 S 어브로트에서 성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네이버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셋의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어댑터와 그레디언트 EMA 기반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FS넷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FS넷은 Fast and Slow Learning 구조를 통해서 개념 변화와 반복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프레임워크인데요. 빠른 적응력을 위한 Fast Learning은 이제 Gradient EMA 기반으로 어댑터가 이런 컨셉 드리프트 같은 그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메모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슬로우 러닝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패턴을 효율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블리에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컨셉 드리프트에 이 FS넷이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특별하게도 이 논문은 신시틱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런 FS넷이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있어서 더 강력한 적응성과 반복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컨티뉴얼 러닝에 관련된 두 가지 논문, 듀얼넷과 FS넷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